日本テレビは女性とのトラブルが報じられているタレントの中居正広さんについて、バラエティ番組ザ・世界仰天ニュースの司会を降板させると発表しました。23回目23回目らしいです。23回目、3択で迎える正月、新年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あ、分かった。あ、もうこんなチャンネル変えたくなったんだろう。新しい地図を広げて9月の22日で、8年目にございますけれども、テレビで歌番組出るの今日初めてとは思わなかった。びっくりした。結構久々なんですね、歌うっていうのは。歌の腕が落ちましたね。歌の腕。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국민그룹 스마업이 해체된 지도 벌써 9년입니다. 2016년 그룹이 해산된 이후 5명의 멤버들의 흥망성쇠는 상상 초월 수준인데요. 여성과의 트러블로 약 9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태를 야기시킨 리더 나카이 마사히로와 최근 영화가 공개됐지만 첫 등장 1위를 하지 못한 기무라 타쿠야. 이렇게 나카이와 기무라, 투톱을 비롯해 이나가키 고로, 쿠사나기 찌요시, 카토리 신고의 요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역시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스마벨 리더 나카이 마사히로는 여성과의 트러블로 약 9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나카이의 여성 트러블 건은 2024년 12월 19일 발매된 주간지 여성 세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2023년 6월 밀실에서 한 여성과 트러블을 일으켜 합의금 9천만 엔을 지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밀 서약 의무로 인해서 양측 모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둘씩 기자들의 취재로 새로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전 후지TV 아나운서였으며 지금은 그 일로 심각한 PTSD를 겪으면서 퇴세한 상태라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후지TV 프로듀서도 엮여있다고 하죠. 그가 암암리에 있었던 그렇고 그런 일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리를 마련한 후지TV 프로듀서가 비가 많이 와서 못 온다고 하고 결국 나카이와 아나운서 둘이만 만나게 되었는데 밀실에서 어떤 일이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12월 27일 후지TV 측은 사실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사원은 식사 모임에 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라며 해당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주강문춘 기자의 직격에 제 입으로는 일절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아요 라고 말하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내가 받은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고 원래의 삶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1월 8일 발매의 주간문춘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측근이 그녀는 나카이로부터 원하지 않은 성적 행위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등 구체적인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카이는 결국 1월 9일 기사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여러분께 폐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쌍방의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가 성립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보도에서 제기되는 손을 드는 등의 폭력은 일절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과문 형식을 띠고 있는데 나카이는 마지막에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집어넣었습니다.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향후 연애 활동도 지장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연예계 활동이라는 것은 TV를 보는 시청자, 광고 스폰서, 방송국 등 많은 사람들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인데 여성과 트러블을 일으켰지만 합의를 했으니 내가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밝혀버린 겁니다. 대중들은 나카이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9천만 엔이나 줄 정도면 경찰에 잡혀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을 저질렀다고 봐도 무방한데 합의했으니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니요.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을 누가 TV에서 보고 싶겠어요? 나카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나카이는 많은 방송국의 레귤러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맡고 있는 거물급 연예인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로 인해 나카이 마사히로의 킨스마, 더 세계 교텐 뉴스 등의 녹화가 진행되지 않거나 방송되지 않았고 방송이 된 경우 출연신이 삭제되었습니다. 결국 1월 15일 NTV는 2001년부터 사회를 봤던 나카이 마사히로를 더 세계 교텐 뉴스에서 하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지TV의 누군가 투 나카이도 후배 오카다 주니치를 사회자로 맞이하는 내용이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방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나카이가 진행하는 라디오도 1월 4일 방송분을 마지막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CF들도 전부 내려갔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후속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카이는 재작년 12월 성적 행위 강요 의혹이 보도된 다운타운의 마츠모토 히토시와 함께 2015년 9월 최고 후보 스위트룸에서 4명의 여성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나카이 측은 그 회식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16일에 보도된 중앙 문춘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후지TV 아나운서가 후지TV 간부가 세팅한 회식 자리에 불려나갔는데 그 자리에 나카이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나카이 마사히로는 은퇴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방송국들은 청취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기무라와 쿠사나기를 직격했습니다. 기무라는 트러블에 대한 질문에는 말이 없었지만 스맙 재결성에 관한 질문에는 짧게 혀를 찼으며 찌우 씨는 말할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나카이는 스맙 해산 뒤 몇 년 정도는 자니스 사무실에 있었지만 2020년 3월 말 퇴소했습니다. 배우로 활동하는 일은 없이 늘 그렇듯 여러 버라이어티에서 계속해서 활약해왔습니다. 2022년 7월 급성 맹장염 수술 이후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활동을 잠시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영원히 멈추게 될 수도 있겠네요. 스마비 해산하고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멤버가 바로 기무라 사쿠야죠. 고 자네 키타가와 성착취 문제가 터졌을 때도 연예계 활동에 가장 큰 지장을 받은 것이 기무라입니다. 자니스를 대표하는 얼굴이기도 한 톱스타라는 것도 있고 자니스가 사죄 회견을 열었던 당일 SNS에 Show Must Go On 이라는 피드를 올리면서 욕이란 욕을 다 먹기도 했고요. 고 자네 키타가와 성착취 문제가 터진 뒤 후지TV에서 준비하고 있던 교장 시즌2 제작도 연기가 되었고 CF에서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무라는 이렇게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기무라 주연 영화 그랑메종 파리가 공개 중입니다. 작년 12월 30일에 공개됐는데 공개 첫 번째 주 흥행 수입은 13억 9천엔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2억엔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스타트였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흥행 수입 50억엔을 돌파한 사토 타케루와 나가노 메이 주연의 일하는 세포에 밀려 첫 등장 1위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1월 2주차 일본 영화 박스 오피스에서는 1위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튼 영화 공개에 앞서 기무라는 많은 버라이어티에 출연해 영화를 홍보했고 매년 돌아오는 산타쿠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번 소편 제작이 중단된 교장이 올 4월부터 촬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극장판이거나 내년 신춘 스페셜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는 앨범을 발매했고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솔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스마브 해산 뒤에도 7편의 연속 드라마와 3편의 스페셜 드라마 그리고 6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임한 3편의 드라마 시청률은 미래를 향한 10카운트 10.9%, 카자마 키미치카 교장 9.8%, 빌리브 너에게 닿는다리 10.3%입니다. 예전처럼 드라마에 나왔다 하면 1년 전체 1위 시청률을 찍지는 못하지만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30년 넘게 톱스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 28살에 결혼해서 낳은 코코미와 코우키도 이미 성년이 되어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갑이자 결혼도 안 한 나카이 마사히로와는 그간 많이 다른 인생을 살았겠지요. 2017년 9월 9일 이나가케고로 쿠사나게 쯔요시 카토르 신고는 함께 자니스 사무소로 퇴소했고 같은 해 9월 세 사람 공동으로 공식 팬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자니스의 방해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 없이 예전보다는 자유롭고 다양하게 활동 중입니다. 세 사람은 3번의 팬미팅을 개최하는 등 팬들과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14일에는 그룹 해산 후 약 8년 만에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습니다. 이나가케고로는 최근 NHK와 많은 작품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연 영화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혼 소식은 없는데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5명 중 배우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쿠사나기 쯔요시는 2021년 주연 영화 미드나잇 스완에서 트랜스젠더를 연기한 것을 높이 평가받아 제44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고 블루리본에서도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데프보이스 법정의 수화 통역사로 도쿄 드라마 어워드 2024에서도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연속 드라마 주연 작품을 들고 오기도 했고 아침 드라마에도 출연했습니다. 연극 무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토르 신고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일본 제1의 최전함 1화에 우정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TV 작품에 출연한 것은 좋은 사람 이후 약 27년 만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카톨릭 신고는 현재 앞서 언급한 주연 드라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속 드라마는 아노니머스 이후 4년 만입니다. 7년 만에 자신의 사회를 봤던 오자마비 부활하기도 하는 등 드라마 홍보를 위해 후지TV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보니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2023년에는 우리나라 그룹 세븐틴과 싱글을 발매하기도 했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3장의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세 번째 앨범은 오리콘 주간 디지털 랭킹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올 봄부터는 인생 최초로 솔로 투어도 개최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나가리 된 나카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멤버들이 부디 지금처럼 아무 일 없이 잘 활동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람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